아침은 하루 중에서 몸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직후이고 외부 자극도 적었으며 어제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사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느껴지는 감각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제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낮이나 저녁이 아니라 왜 아침에 이런 감각이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그 이유는 아침이 몸을 감추지 못하는 시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적었던 시간 뒤에는 몸이 적응으로 버티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느낌은 과장도 덜하고 숨김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잠깐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일어나기 전 그 짧은 순간에 몸이 어떤 느낌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침은 원래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신호가 노후의 자립적인 생활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작은 신호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몸이 처음에는 항상 아주 작은 방식으로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큰 통증이나 명확한 불편은 보통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 전에 몸은 느림이나 어색함 혹은 잠깐의 불안 같은 형태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시작일까요? 아니면 걷기 전에 몸이 준비해야 할 순서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엔진을 바로 전속력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몸도 비슷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준비하고 시작하는 쪽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바로 시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몸이 변하면 시작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자연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걸음 걸었는데 다리는 움직이는데 중심이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발은 디디고 있는데 괜히 조심하게 되고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 말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아직 덜 깼나 보다 조금만 움직이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졌다는 건 과연 몸이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몸이 그 상황에 적응했다는 뜻일까요? 많은 경우 아침에 몸은 좋아졌다기보다 적응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적응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되면 몸의 기준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적응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불안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해야 할 느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폭이 조금씩 줄고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더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혼자 걷는 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리 근력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근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걷는 힘은 근력 하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몸을 지탱하는 힘, 몸의 중심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반응 속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보행은 훨씬 안정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침에 가장 늦게 깨어나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듯 근력보다는 감각과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로 걷기 시작하면 다리는 움직이지만 몸 전체는 아직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는 방식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보폭이 줄고 중심 이동이 작아지고 움직임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활동 범위를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걷는 힘은 무조건 더 강해지는 힘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무리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힘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만드는 데에는 거창한 운동보다 작은 습관이 더 오래 갑니다. 바로 아침의 첫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하는 이 동작은 특별한 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이 나야 하는 동작도 아니고 통증을 참고 해야 하는 동작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게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자고 알려주는 아주 작은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사람마다 아침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 동작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원칙은 있습니다. 아침에는 갑자기 크게 움직이기 전에 작은 움직임으로 몸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일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고 부엌으로 가고 현관까지 이동하는 이 짧은 동선들이 사실은 하루의 첫 보행입니다. 이 첫 보행이 불안하면 하루 전체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첫 보행이 안정되면 하루의 움직임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걷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지는 않아도 몸이 덜 불안합니다. 발을 디딜 때 바닥이 느껴지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혼자 걷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전에 딱 몇 초만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 몇 초는 운동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쌓이면 노후의 걸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기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를 차분하게 해석합니다. 없애기 전에 먼저 이해하는 것. 노후에도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아침의 첫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